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쳐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영근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5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정권 교체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원로 헌정의 선배님들께서 같이 힘을 보태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광화문으로 나가서 조국 사퇴를 외치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을 밝혀낸 것이 그나마 그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신 원로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쩔 때는 조금 더 진보 정책에 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조금 더 보수 정책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면서는 이 문재인 정권은 헌법을 넘어선 좌파 정책이다.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만든 모든 정책은 그들의 586 운동권 이념에 의한 반헌법적 좌파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하나하나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북한 평화쇼 한참 하다가 결국은 미사일 7발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판문점 선언을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을 때 전 그날 그 판문점 선언을 보고 놀래서 내가 미국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볼튼 국가안보보좌관한테 이메일을 직접 썼습니다. 나를 좀 만나달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의원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안 만납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2번 만난 인연을 강조하면서 꼭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나서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알려줬습니다. 이들은 그냥 민주당이 아니다. 이들이 하려는 헌법 개정은 바로 이것이다. 절대로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볼턴은 한국에 와서도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저부터 만났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문정인 특보를 비롯해서 이 민주당 세력들은 나경원 때문에 종전선언을 못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작년 9월 유엔에서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하겠다는 것을 보고 사실은 10월에 워싱턴에 갔습니다.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미국 워싱턴의 조야의 분위기를 봤습니다. 국무성은 종전선언 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의회 의원들이 종전선언이 마치 한국 국민이 좋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서명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킴 의원과 마이클 맥콜 의원을 설득해서 우리 종전선언 반대 결의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얼마 전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35명의 미국 의원들이 종전선언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문재인 정권 시즌2보다 더한 이재명 후보가 이 대한민국을 한 번 더 그들이 맡으면 저희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3분의 2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할 겁니다. 부동산 공급하고 세금 내린다 그러지만 아시다시피 추미애 위원장 맡고 있는 시대전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은 지대개혁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문재인 정권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토지 국유화 헌법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정영근 위원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좋습니다. 저희 자체 여론조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도 백의종군 한다고요. 내려왔지만 정말 하루에 4-5군데씩 필승결의대에 가서 축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의 회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스스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함께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얼마 전에 토론회 하신 거 잘 보셨죠? 어떠셨어요? 그래도 믿을만 하시죠? 제가 윤석열 후보 법과대학 3년 후배입니다. 저희가 고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당의 모모 의원님들이 막 친하다 그러시는데요. 저희 부부하고 윤 후보는 굉장히 오래된 관계고, 저는 윤석열 후보를 학창 시절부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 저 사람은 우리 당과 생각이 똑같은데 저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우리 당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고로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과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전날, 하루 전날 저하고 이야기하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밑에서 자료를 30장을 해서 보냈는데 본인이 직접 연필로 고치느냐고 몇 시간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토론회 시간에도 그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마치 겉으로는 굉장히 씩씩하고 활달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안 챙길 것 같고, 이 검찰 출신이라서 여기 검찰 출신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껄렁껄렁한 거 아니냐 하실지 몰라도 정말 꼼꼼하게 챙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하는 것은 정말 나라와 사회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후배들을 데리고 정말 토론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전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아까 정영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요한 것은 저 586 운동권이 만든 5년의 대한민국 곳곳에 박혀진 정책 대못, 인사 대못을 뽑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뚝심 있게 정말 우리 후보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한 시기입니다. 근데 뭐 잘 아시잖아요. 저 품성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요. 책 제목이 미국 전문가들이 쓴 책인데 Character Above All입니다.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부시 대통령까지 품성과 성과를 비교해 봤더니 품성이 좋은 대통령이 성과도 좋더라, 이런 책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희가 창피하기도 하고 이건 자존심도 상합니다. 뭐 저런 사람을 내놨나. 보니까 김혜경 여사는 더해요. 부창 부수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그 새끼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혜경은 바늘도둑이면 이재명은 대장동 소도둑이다, 이러던데요. 예, 정말 이런 후보랑 우리가 싸우는 게 자괴감도 들지만, 그러나 끝까지 긴장을 못 놓으니까 정말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보수는 늘 3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가치에 대한 신념이 부족했다. 두 번째, 우리 스스로 용기가 부족했다. 민주당이 시끄럽게 하면 우리가 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의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분들 따로, 덕보는 사람 따르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켜주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권 찾으면 그 공과 과는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당을 지켜주신 헌정의 원로 여러분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꾸지람도 하시고 하는데요. 저 정치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사는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정치합니다. 아마 보수 정당의 우리 원로 헌정의 선배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정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